the night is young and the stars are bright. 새벽 4시 마포구 골목 안쪽 원룸가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수연의 작은 방에서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창밖으로 새어나왔지요. 12평 남짓한 공간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주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선지와 연필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고 곳곳에 구겨진 악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오늘도 안 되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맡겼습니다. 며칠째 붙들고 있던 뮤지컬 넘버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선율이 맴돌고 있는데 그것을 오선지 위로 옮겨내는 일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펜을 잡은 손가락 끝이 아프도록 악보를 그려봐도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방 한쪽 구석에서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이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이었어요. 진돗개와 어떤 품종이 섞인 믹스견으로 수연이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키워온 반려견이었지요. 다른 개들처럼 시끄럽게 짖지도 않고 낯선 사람이 와도 잠깐 귀를 세울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의사도 참 얌전한 아이네요 라며 감탄할 정도였어요. 바람아, 너는 참 조용하구나. 수연이 바닥에 앉은 바람이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바람이는 수연을 올려다보며 검은 눈동자를 반짝였지만 여전히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연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수연은 31살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했지만 졸업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변변한 작품 하나 세상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홍대 근처 카페 멜로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이면 이렇게 원룸에서 곡을 썼어요. 때로는 소극장 뮤지컬의 보조 작곡가로 일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꾸준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달력을 보니 또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카페 알바 월급 120만 원으로는 월세 50만 원의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고 부모님께는 더 이상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고향 대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도 넉넉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중얼거린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수연은 스마트폰을 들어 SNS를 확인했어요.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같은 전공 동기들의 근황이 줄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나둘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 화려한 무대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특히 최도윤의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 전 대학로의 한 중극장에서 초연한 뮤지컬 봄날의 연가가 대박을 쳤다는 기사가 공유되어 있었어요. 댓글란에는 축하 메시지가 수백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역시 도윤이. 언제 한번 같이 작업해봐요. 다음 작품도 기대할게요. 수연의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윤과 자신은 대학교 동기였어요. 그때만 해도 실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났습니다. 재능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교수님들도 수연이는 서정적인 선율을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고 학창시절에는 교내 작곡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무대에 올릴 작품을 만드는 것과 학교에서 과제로 쓰는 곡은 완전히 달랐어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배우들이 부르기 편하며 동시에 극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노래를 만드는 일,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내 음악을 누가 알아줄까? 이 질문은 수연을 매일 괴롭혔습니다. 혼자 방에서 아무리 좋은 곡을 써봤자 아무도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끔 카페에서 일하다가 손님들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들으면 그 곡의 작곡가가 부러웠어요. 누군가의 일상 속에 스며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수연은 종종 자신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가끔 참여하는 음악 모임에서도 그저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자신감이 부족했고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가 슬그머니 수연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무게감이 전해지자 수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바람이의 눈을 들여다보니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수연은 바람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바람이의 눈빛에는 언제나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우울할 때면 곁에 와서 조용히 머리를 기대주고 기쁠 때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주었어요.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했을까? 다른 개들처럼 짖어보지. 수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바람이는 그저 고개를 살짝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대학교 앞길에서 떠돌고 있던 새끼 강아지 시절부터 바람이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수의사는 성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얌전한 것 같네요 라고 했었지요.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은 오선지를 정리하며 침대로 향했어요. 벽에 걸린 기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용돈을 모아 산 통기타였어요. 요즘은 손도 잘 안 대게 되었지만 가끔 막힐 때면 기타를 치며 영감을 찾곤 했습니다. 내일도 카페에서 일해야 했고 저녁에는 또 이 자리에 앉아 곡을 써야 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일상이 때로는 지겹기도 했지만 언젠가는 자신만의 무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희망이 수연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바람이는 수연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다가 평소처럼 방 한쪽 쿠션 위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얀 털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들만의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이 조용한 방에 특별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 없이 지내던 바람이가 사실은 놀라운 능력을 감추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 능력이 수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이틀 후, 카페 멜로디의 오후 시간대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수연은 카운터 뒤에서 컵을 닦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홍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수연아, 오늘 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사장인 이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이모는 수연을 친딸처럼 챙겨주는 분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요즘 밤에 또 곡 쓰느라 잠을 못 자지? 몸부터 챙겨야 해?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밤에도 한 줄 제대로 써내지 못했거든요. 며칠째 같은 멜로디만 맴돌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수연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람이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었어요. 다른 개들처럼 뛰어와 안기거나 짖지는 않았지만 그 온화한 눈빛만으로도 수연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바람아, 나왔어. 수연이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살짝 눈을 감으며 기분 좋은 듯 했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저녁을 준비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기타가 치고 싶었습니다. 벽에 걸린 통기타를 내려 품에 안았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기타현이 조금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율을 마치고 소파에 앉았어요. 바람이는 평소처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앉아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뭘 쳐볼까? 수연의 손가락이 현을 스쳤습니다. G코드, C코드, D코드. 간단한 진행이었지만 오랜만에 울려 퍼지는 기타 소리가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자연스럽게 흥얼거림이 나왔습니다. 혼자인 밤이 길어도 즉흥적으로 나온 가사였어요. 요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계속 기타를 치며 노래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내 꿈이라도 포기하긴 싫어. 언젠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앉아있던 바람이가 갑자기 목을 길게 빼고 소리를 냈어요. 으으우. 수연의 손이 기타현 위에서 멈췄습니다. 바람이가 소리를 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개들이 내는 짖음과는 달랐어요. 마치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아? 수연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지만 바람이는 이미 다시 조용해져 있었어요. 고개만 살짝 기울인 채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수연은 다시 기타를 쳤습니다. 아까와 같은 코드, 같은 멜로디였어요. 언젠가는 무대에 서서 이번에도 바람이가 반응했습니다. 으우우, 으우, 확실했습니다. 바람이는 수연의 노래에 맞춰 울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마치 화음을 맞추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기타를 무릎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지? 수연은 바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시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바람아, 같이 불러볼까? 이번에는 더 길게 노래했어요. 바람이도 처음보다 자연스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높은 음에서는 가늘고 길게, 낮은 음에서는 짧고 굵게, 마치 수연의 목소리를 따라가려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이네.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혼자 노래 부르던 외로움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아니 바람이가 자신과 함께 음악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람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자 그동안 막혔던 멜로디가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오선지에 써내지 못했던 그 2%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거. 수연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다시 기타를 치며 노래했고 바람이도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약 3분간의 즉흥 듀엣이 완성되었어요. 녹음을 들어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바람이의 울음소리가 노래의 일부처럼 들렸어요. 단순한 게 울음이 아니라 정말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수연은 바람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평소에 스킨십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바람이도 오늘은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설렘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우리 개가 노래를 불러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바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지은이에게 슬쩍 말해봤어요. 지은아, 개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경우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지은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게 그냥 자신의 착각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수연은 바로 기타를 들었습니다. 어제 일이 정말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바람이는 평소처럼 수연을 맞아주었고 소파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람아, 어제 그거 한 번 더 해볼까? 수연이 기타를 치자 바람이가 다시 반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연스럽게, 더 정확하게 수연의 멜로디에 맞춰 울었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정말로 노래를 할 수 있었어요. 너 정말 대단하구나. 수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아이와 함께라면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혼자서만 끙끙대던 음악이 바람이와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만약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만약 사람들이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본다면? 자신의 진짜 음악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채로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수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수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이 특별한 발견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매일 저녁 바람이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신기함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이걸 누가 믿어주겠어? 수연은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하모니였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도 같은 감동을 받을까요? 혹시 그냥 개 울음소리로밖에 안 들릴까봐 걱정되었어요. 마침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 박지민이었어요. 수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너는? 나야 뭐. 아, 맞다. 너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실용음악 학원에 한번 와봐. 작은 발표회 같은 거 준비하는데 내 곡 하나 써줄 수 있을까? 수연의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그동안 완성한 곡이 몇 개 있긴 했거든요. 정말? 어떤 곡이면 될까? 3회, 4분 정도면 되고 너무 어렵지 않은 거. 우리 수강생들이 부를 거거든. 물론 작곡비도 줄게. 고마워, 지민아.
한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문득 바람이와의 듀엣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 기회에 바람이와 함께 무언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수연은 용기를 내어 지민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민아, 그런데 좀 특별한 제안이 있는데. 특별한 제안? 내가 걔랑 같이 노래하는 걸 해봤거든.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걔랑 노래한다고? 응, 우리 바람이가 내 노래에 맞춰서 울어주거든. 정말 신기해. 아, 그런 거구나.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재밌겠네. 지민의 목소리에서 별다른 관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실망했지만 더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정말 특별해. 하모니를 맞춰준다고. 그래? 그럼 한번 보여줘. 녹음해서 보내봐. 수연은 그날 밤 바람이와 함께 가장 완성도 높은 곡을 녹음했습니다. 3분 정도의 잔잔한 발라드였어요. 바람이도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따라 불러주었습니다. 파일을 지민에게 보내고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지민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수연아, 들어봤어. 바람이 정말 신기하네. 그런데 발표회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너도 알잖아. 학부모들도 오고 그러니까.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미안해. 대신 내가 직접 부르는 곡으로 하면 어떨까? 내 목소리도 예쁜데.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이런 반응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오버한 걸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에서 일하던 수연은 손님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야, 이거 봐. 걔가 노래하는 영상이래. 어디? 아, 이거? 그냥 짓는 거 아냐? 아니야. 들어봐. 진짜 노래 같지 않아? 수연이 몰래 보니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자신과 바람이의 영상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올라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지민이 누군가에게 보여준 걸까요? 그럭저럭 신기하긴 한데. 그냥 재주 부리는 것 같아. 맞아. 요즘 이런 거 많잖아. 조회수 올리려고. 수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몰래 화장실로 가서 SNS를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영상이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반반이었어요. 와, 신기하다. 개 짱 귀여움 유유. 이런 거 어떻게 훈련시키지?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개 울음소리인데 뭘. 이런 거로 관심 끌려고 하나?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특히 한 댓글이 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음악으로 안 되니까 개를 이용하네. 정말 한심하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긴 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람이가 평소와 다르게 구석에 움츠리고 있었어요. 꼬리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바람아, 왜 그래? 수연이 다가가자 바람이가 슬금슬금 더 멀리 물러났습니다. 마치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픈 거야? 평소 같으면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불러봤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쏟아진 악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람들 말이 맞는 건가? 내가 정말 걔를 이용한 거야?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바람이와 함께 노래할 때 느꼈던 순수한 기쁨이 갑자기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자신이 바람이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킨 거는 아닐까요? 그때 최도윤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본 글이었어요. 요즘 음악계에 이상한 트렌드가 생겼네요. 실력으로 승부하지 못하고 기믹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정한 음악은 그런 게 아닌데 아쉽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을 지목한 글은 아니었지만 타이밍상 자신을 두고 한 말 같았습니다. 수연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수연은 고개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가능성에 설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았어요. 바람이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걸까요? 그래서 자신을 피하는 걸까요? 그날 밤
수연은 바람이와 거리를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람이가 침대 옆방석에서 잤는데 오늘은 거실 구석에 있었어요.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수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바람이가 여전히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미안해, 바람아. 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는 귀를 살짝 움직였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어요. 수연은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음악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바람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새벽이 되자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바람이와의 순수한 교감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막막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다음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람이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있었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바람아, 미안해. 바람이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눈빛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욕심을 부렸나 봐. 너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수연은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바람이는 조용했지만 저녁 무렵 조금씩 평소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바람이에게 노래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평소처럼 혼자 기타를 치며 지냈습니다. 바람이도 점점 원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연이 새로 쓴 곡을 연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 노래는 계속될 거야. 갑자기 바람이가 조용히 수연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목을 길게 빼고 소리를 냈습니다. 으우. 수연은 깜짝 놀랐지만 계속 노래했어요. 바람이도 따라 불렀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아름다웠어요. 바람아, 정말 고마워.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어요. 수연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 작은 워크숍을 하는데 혹시 관심 있어? 워크숍? 응. 창작자들이 자기 작품을 발표하는 자리야. 부담 없이 하는 거라 관객도 많지 않고. 어때? 수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바로 전에 바람이와 나눈 교감이 떠올랐어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 응, 자유로워. 악기든 노래든 뭐든. 아, 혹시 바람이랑 하고 싶으면 그것도 괜찮아. 소규모니까. 정말? 응. 사실 그때 내 영상 보고 좀 감동받았거든. 미안해. 그때 제대로 말 안 해줘서. 수연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야? 다음 주 토요일. 어때? 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자 바람이가 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바람아, 우리 같이 무대에 서볼까? 바람이가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수연은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바람이가 노래하든 안 하든 자신의 음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바람아, 우리 그냥 평소처럼 하자. 부담 갖지 말고. 연습하는 동안 바람이는 때로는 따라 부르고 때로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수연은 그 모든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워크숍 당일 수연은 작은 가방에 기타와 바람이의 간식을 넣고 출발했습니다.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 카페였어요. 관객은 20명 정도였습니다. 긴장돼. 수연이 중얼거리자 바람이가 수연의 다리에 머리를 살짝 기댔어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신앙송, 어쿠스틱 연주, 창작곡 발표 등 다양했어요. 분위기도 자유롭고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수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무대에 올라서자 손이 떨렸어요.
바람이는 무대 옆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혼자여도 괜찮아라는 곡입니다. 최근에 많은 것을 깨달으며 쓴 곡이에요. 기타를 맨 수연은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혼자여도 괜찮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 노래는 계속될 거야. 관객들이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자신의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2절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가 길고 아름다운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우우우.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잠깐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계속 노래했어요. 바람이도 자연스럽게 하모니를 맞춰주었습니다. 관객들도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함께라서 더 좋아. 혼자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노래는 계속될 거야. 마지막 코드가 울려 퍼지자 조용했던 공간이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감동적이었어요. 걔도 정말 음악을 아는 것 같아요. 관객들의 반응은 온라인에서 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감동이 느껴졌어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신의 노래에는 진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반려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계속 음악하세요. 당신만의 이야기가 분명 있을 거예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정말 좋았어. 사람들 반응 봤지? 응, 고마워 지민아. 이런 기회 줘서. 아니야. 내가 오히려 고마워. 오늘 진짜 감동받았거든. 집에 돌아오는 길, 수연은 바람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없었을 거야. 바람이가 수연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서. 우리가 함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 밤 수연은 새로운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이와 함께 부를 수 있는 진짜 뮤지컬 넘버였어요.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 서자. 우리 둘이 함께. 바람이가 수연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었고 바람이와의 교감이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떤 무대든 두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의 작은 원룸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완성된 악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워크숍 당일 관객 중 한 분이 찍어 보내준 사진이었습니다. 수연과 바람이가 함께 노래하는 모습이었지요. 바람아, 오늘도 연습할까? 수연이 기타를 들자 바람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혼자서 끙끙대며 미완성인 곡들만 양산하고 있었거든요. 워크숍 이후 수연에게는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지민이 정식으로 학원 특강을 제안했어요. 수연아, 우리 학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거든. 강사로 와줄 수 있을까? 정말? 응. 요즘 펫테라피가 인기잖아. 내가 개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와의 교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볼게. 첫 수업 날, 수연은 떨렸습니다. 수강생은 5명뿐이었지만 모두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왔어요. 강아지 3마리와 고양이 2마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음악으로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수연은 먼저 바람이와 함께 시범을 보였습니다. 간단한 동요를 불렀는데 바람이가 자연스럽게 하모니를 맞춰주었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수강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각자 자기 반려동물과 시도해봤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되었어요. 하지만 수연이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조금씩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멍멍이가 오늘 처음으로 제 노래에 반응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과 바람이의 특별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카페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장 이모가 주말 저녁 시간에 작은 공연을 할 기회를 주셨거든요. 수연아, 손님들이 내 이야기 많이 들었나 봐. 한번 해볼래? 이모, 괜찮을까요? 바람이랑 함께 하는 거라. 물론이지. 우리 바람이도 이제 카페 식구잖아. 첫 카페 공연 날, 수연은 바람이와 함께 세 곡을 불렀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따뜻하게 들어주었어요. 특히 한 할아버지가 공연 후 다가와 말씀해 주신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젊은 친구, 음악에 마음이 담겨 있네. 듣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나더군. 감사합니다. 계속해. 이런 음악이 필요해. 그 말이 수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도윤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커피 한 잔 할까? 만남에서 도윤은 예상과 다른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SNS에 쓴 글 말이야. 뭔 말이야? 너 상처받았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너를 겨냥한 건 아니었는데 타이밍이 그랬잖아. 수연은 놀랐습니다. 도윤이 사과할 줄은 몰랐거든요. 너 요즘 하는 거 봤어. 정말 좋더라. 진짜야. 고마워. 사실 부러웠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음악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 같거든. 너는 그게 있어. 그날 이후 도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끔 서로의 작업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3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 음악 치료 강의, 그리고 주말 공연.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정말 듀엣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도 수연의 감정에 따라 다르게 반응했어요. 바람아, 우리 정말 파트너가 된 것 같지? 바람이가 수연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 작은 표현이 모든 대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연은 새로 완성한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어요. 혼자였던 긴 시간들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 내가 있어 든든해. 함께 걷는 이 길이 좋아. 바람이도 평소보다 더 감정을 담아 불러주었습니다. 마치 이 노래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노래가 끝나고 수연은 바람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바람아.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바람이는 수연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처음에는 내 꿈을 누가 알아줄까 걱정했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너가 가장 잘 알아주고 있었구나.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음 달에는 작은 뮤지컬 제작진에서 OST 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바람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곡으로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수연은 설레었습니다. 바람아, 언젠가는 정말 큰 무대에 설 수도 있을까? 바람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조급해하지 말자. 지금처럼 한 걸음씩 가면 돼. 그날 밤, 수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바람이와 함께 음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우리의 음악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거다. 바람이와 함께.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원룸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수연과 바람이의 새로운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꿈은 때로는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수연의 꿈도 그랬어요. 혼자 무대에 서는 대신 바람이와 함께 서게 되었고, 화려한 성공 대신 작지만 진실한 감동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바람이는 수연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수연에게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고맙다. 바람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수연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바람이와 함께 할 음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